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이 2024년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이 대만 수역에서 중국에게 패하게 생겼습니다. 대만의 TSMC를 파괴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좌파 언론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고 전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이 더 스펙테이터 논평에서 2024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요 정치인의 형사사건이 정치적 성공을 방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트럼프 기소가 그의 재산을 막을 것이라는 예측을 일축했습니다. 퍼거슨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률 시스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들이 이미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퍼거슨은 예비선거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여론조사에서 초기에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 후보들이 일반적으로 후보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초기 선두주자들이 현대적 예비선거 시스템이 도입된 1972년 이후 8개 경선 중 6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두 가지 예외는 2008년의 존 맥케인과 2016년 트럼프 자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2023년 상반기 내내 현재의 평균 지지율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대선 후보 지명에 실패한다면 그는 지명을 확보하지 못한 역대 최고 득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승산은 분명히 그에게 유리합니다. 바이든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인기입니다. 그의 지지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바닥에 있고 그의 인기는 트럼프보다 매우 낮습니다. 바이든의 패배를 예측하는 요인은 현직 대통령이나 그의 정당의 정치적 희망을 끝장내는 경향이 있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갤럽의 경제 신뢰 지수는 트럼프 정권 때와는 정반대로 마이너스 영역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 직전입니다. 퍼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공화당의 선두주자는 보통 지명에서 이기고 경기 침체를 초래한 현직 대통령 후보는 보통 대선에서 진다. 막중한 과제가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저널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에이시아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책임자 라일 골드슈틴은 데일리 켈러 뉴스 재단에게 해군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군이 중국과 첫 번째 교전을 하게 될 것이고 첫 몇 주 동안 큰 손실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과중한 상태이며 선원들을 붙잡아 두고 선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 켈러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해양 순찰과 미국 수호 임무에 적합한 규모와 구성을 가진 함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인원 및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 해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엘라베마 공화당 상원의원 토미 투버빌은 미 해군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준비태세의 추세를 분석한 최근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해군의 준비태세와 임무 수행 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아시아 참여 프로그램 책임자이고 미 해군대학의 전 연구교수 라일 골드슈틴은 유지보수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조선소에서 함정과 잠수함의 수리와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병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USS 조지 워싱턴에서 복무하는 7명의 선원이 배치된 이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NBC 뉴스는 2022년 말 버지니아 노포크에 있는 대서양 중부지역 유지보수센터에 배정된 최소 4명의 선원이 몇 주 안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대부분은 선원들이 몇 년에 한 번 정박하는 비좁은 선박에 갇혀있는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에 기인합니다. CNN은 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이 급성장하는 중국 해군의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340척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최대 400척의 선박을 운용할 예정인데 미 해군은 약 300척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조선소가 더 많은 용량을 갖고 있다. 하나의 조선소는 우리 조선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용량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위협이다 라고 델 토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TSMC를 파괴하지 않고 대만을 지켜야 합니다. 대만의 TSMC는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이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 군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 TSMC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3월 언론 매체 세마4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공장이 중국 손에 들어가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40년 알제리 연안에서 영국군이 프랑스 해군 함대를 폭격한 역사적 사건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그 공격의 목적은 프랑스 군함이 나치 독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는데 거의 1,300명의 프랑스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영국이 프랑스 함대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적으로 독일에게 넘어가 대서양 전쟁에서 힘의 균형이 독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그 후 함대를 복원할 수 있었으나 대만의 TSMC를 파괴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SMC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첨단 제조 공정입니다. 이 회사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더 작고 더 복잡한 구성 요소로 칩을 생산하여 더 빠른 처리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가능케 합니다. TSMC는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구현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TSMC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TSMC의 지나치게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1억이 넘는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생산 직원들이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TSMC가 파괴되면 생산 공장의 복구뿐만이 아니라 생산 직원의 확보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TSMC와 대만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좌파 매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공화당 브라이언 도널즈 하원 의원과 그의 동료들이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 및 루마니아와 관련된 수많은 LCC 유한 회사들이 바이든 가족 9명에게 1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과 관련 계정을 제시하고 언론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도널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퓰리처 수준의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간청했고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9명의 바이든 가족이 루마니아,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부패한 인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더 뉴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매거진이 공화당이 마침내 조 바이든의 유죄 증거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속하게 게재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해도 이러한 언론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